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API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제47강 API를 이용한 당구 3쿠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46강에 이어서 하는 것인데 46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점수를 스코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즉 당구대의 중심 별 모양을 그린 다음에 그 근처 즉 X축 860에서 1060 사이 Y값으로 400에서 600 정도 사이에 근처에 접근하게 되면 점수가 일씩 증가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그 별 모양이 회전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직접 작성한 코드를 먼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구공이 set rp2 명령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양 벽면에 당구대에 맞추고 세 군데를 맞추고 이 중앙에 별표 모양 중앙으로 가게 되면 점수가 이와 같이 일씩 증가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스타 영역 근처에 가면 이제 플러스 일씩 증가하는데 X축으로 800에서 1060 픽셀 근처, Y축으로는 400에서 600 픽셀 위치에 이동하게 되면 스코어가 일씩 증가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ANI 헤더 파일. 아무튼 API를 생성하게 되면 마법사이에서 윈도우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아주 딸랑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MFC와 다르게 API는 직접 코드로다가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CPP 파일 딸랑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헤더 파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들어가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그 ANI 원 헤더 파일을 먼저 추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ANI 헤더 파일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와 같이 당구공이 회전하고 하는 것을 헤더 파일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CPP에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코드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ANI에 넣습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새 항목 추가해서 헤더 파일 찍고 여기에서 파일 이름을 저처럼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N 애니메이션이라 ANI로 했습니다. 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샵인크루드 그 메스 소괄열 꺽쇠 열고 메스.점 헤더 파일 이거는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이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보니까 거북이 그래픽, 터틀 그래픽이더라고요. 거북이는 오직 전진과 회전 두 가지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거북이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디파인 46강을 보시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46강하고 같습니다. 샵 디파인 파일은 3.14 이러고 이렇게 적당히 해주십니다. 써주시고 더블로다가 x2, y2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동 변이를 나타내려고. 그 다음에 이동 시작 위치. 대략 당구공이 요 중간에서 이동을 하는데 요 시작 위치, 당구공의 시작 위치를 표현하려고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인테저로다가 스타트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임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x2 x좌표 언더바 스타트 콤마 y좌표 스타트 콤마 뒤에는 회전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영역의 벽면에 부딪혔을 때 회전 각도 아무튼 세 개를 직접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수를 선언하는데 이 함수를 공이 튀겨져 나가는 함수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 삼각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직각삼각형일 때 이게 이제 뭐 ABC 각도 A, B, C라고 그래. 이거 직접 하시는 게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sin A 값은 빗변 C분의 A가 되겠습니다. C분의 A가 되고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죠? 밑변의 길이가 B라고 하고 스몰 B라고 하고 높이를 스몰 A라고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 때 sin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고 코사인 A는 빗변분의 B가 되겠고 탄젠트 A는 B분의 A가 되겠죠. 이거 중학교 삼각비 공식입니다. 삼각비. 이번 시간에 이거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수학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배운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들 화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드 포워드 1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디도 방향으로 길이 L인 선을 그리고 끝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HDC는 스몰 HDC로 선언하고 콤마 INT L로 선언했습니다. L은 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X2 방향은 X2는 X2 플러스 는 L 곱하기 코사인 D 곱하기 180분의 파이입니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라디안 값으로 바꿉니다. 즉 X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은 코사인이다 하는 겁니다. 코사인. 이렇게 삼각비에 의해서 코사인. Y축은 사인이 된다. Y축은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거는 왜 마이너스를 했느냐면 이제 그 Y축에서 시계 방향의 각도는 양수이고 시계 방향의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의 각도는 양수고 시계 방향의 각도는 음수로 표현한다. 그리고 처음 공특이 시작 시 Y축 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즉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영역의 X좌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0부터 저는 1920 화면 픽셀로 했습니다. 이게 X축이죠. 가로가 Y축은 세로죠. 0부터 저는 1080이나 1024 1080이나 1024로 보통 모니터 화면을 설정하는데 왜 Y축을 마이너스로 했느냐면 공을 가운데 출발할 때 Y값은 위에가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겠고 출발할 때 마이너스 값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위로 가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공을 출발할 때 아래로 하면 플러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 잘못 설명했는데 무부트 라인트 연습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는 회전각도는 거북이 방향은 샵 딥 이거 아주 공식입니다.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테이션 2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로테이션인데 여러 개 한번 해보려고 로테이션 2로 해봤습니다. G도 몇 도 회전각도로 하느냐 그래서 곱하기 퍼센트 360으로 나는 360도의 그 각도 나머지 값 이렇게 하면 공이 적당한 각도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화면 캡처하시라고 잠깐 확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헤더 파일에 화면 정지해 놓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요까지를 스마트폰이나 화면 캡처해서 그대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셨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CPP로 들어갑니다. CPP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벽면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비품 소리가 나고, 물론 별표 모양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당구 셀렉션 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넣는 방법, 글씨 색깔을 넣는 방법, 그리고 별표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별표 영역 근처에 오면 점수가 증가되는 방법, 원래는 당구공이 Alt 명령이 없으면 추적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한번 먼저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ROP2 명령이 RESC 오퍼레이션인데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먼저 그 실행을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튼 타원을 그리고 또는 제가 대포 게임을 할 때도 대포 게임을 만들고 이동할 때 아주 중요한 이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보색으로 도형을 그리는 건데 이 명령 하나 가지고 사실은 그림을 그렸다가 자동으로 지우면 추적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요거를 추적 처리하고 먼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et rp2라는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공이 이동하는데 보색으로 백그라운드의 보색으로 이와 같이 지우는 명령이 딸랑 한 줄입니다. 그게 이제 set rp2라는 명령을 alt XO와 펜으로다 그리면 부정으로 그리면 바탕 화면색의 보생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원래는 이거 자체도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조금 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구공이 이동을 하는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아무튼 이 ROP2 명령 set ROP2 하고 디바이스 컨트롤 핸들을 Alt X와 펜으로 논리 부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X와 연산으로 하면 추적이 없어진다 하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했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가급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샵인클루드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방금 선언했던 헤더 파일 샵인클루드를 해줍니다. ANI 1.헤더 파일 를 해줍니다. 이 타임 함수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타임도 이것도 해주십니다. 날짜를 표시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냥 연습으로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op define max underbar loading 100 이것은 이제 언제 사용되느냐면 제목 표시질 같은데 100바이트로 할 때 맥스 로딩을 치면 100으로 선언할 때 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API를 MFC만 하다가 API를 몇 번 해보았는데 API는 직접 코드로 작성하는데 이와 같이 처음 하시는 왕초보님들께서는 용어조차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주석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해서 이걸 자세히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핸들이라고 하고 전역 변수로다가 hinst로 하고 이건 뭐냐?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wchar 이 뭐냐? 16비트 유니코드 문자다. 윈도우 캐릭터의 약자로서 타입 df에 가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아무튼 16비트 유니코드 문자 유니코드 wchr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sj는 뭐냐? 스트링 제로입니다. 스트링 제로. 아무튼 sj는 옛날에는 사이즈 제로로 제가 잘못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스트링 제로의 약자입니다. 즉 문자의 헝가리언 표기법으로서 문자는 끝에 넓은 자가 들어가죠.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그냥 써주세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창 이름이고 어텀이 있는데 어텀이 뭐냐 이렇게 보면 요소란 뜻인데 여기 타입 스트럭 구조체에 정의된 거 보면 int, 엘리멘트 각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텀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데 밑에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하나의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의되어 있다. 그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콜백은 호출 계약이다. 아무튼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값을 알려주는 게 리턴하는 것이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W 파람, L 파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워드 파라미터의 약자고 L 파라미터는 롱 파라미터다. 그럼 뭐냐? 둘 다다. 이건 뭐 인테저다. 숫자다. 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자. 하나는 W 파라미터는 unsigned integer, 즉 양수다. L 파라미터는 롱 파라미터, 롱형이다. 긴 정성이다. 옛날에는 뭐 2바이트였는데 요즘에는 다 4바이트를 차지한다. 아무튼 L 파람, 워드 파람, W 파람, L 파람이 있다. 이건 다 숫자다. 이제 언제 쓰이느냐? X, Y 좌표값 계산할 때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수값이다. 그 다음에 오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더 클래스에. 그 다음에 my register 클래스가 뭐냐? 레지스터가 등록하다인데 뭐를 등록하는 거냐? 스타일, 아이콘, 커서, 백그라운드, 뭐 윈도우 프로시저 등을 등록하는 거. 기본 디폴트 값으로 글씨 색깔, 제가 별표 모양, 바탕색, 노란색 뭐 이런 거 하는 게 레지스터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구주체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이질적인 자리 집합에 함수를 넣을 수 있는 게 클래스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어텀이 있고 각각 요소의 그 레지스터 클래스를 등록한다. 그 매개 변수는 인스턴스 핸들이다. 불명령으로 초기화 initialize 인스턴스를 int를 선언해준다. 그 다음에 L-result는 콜백 함수, 윈도우즈 프로시저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 4개가 선언되어 있다. 어와 같은 여기 선언되어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은 왕초보를 위해서 그냥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 API 엔트리가 뭔가 샵 디파인에 정의되어 있다. 모르시면 F1키 누르려고 그랬습니다. 샵 디파인 API 엔트리도 윈 API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API 엔트리가 윈 API로 같다. 또 윈 API를 샵 디파인에 가보니까 언더바 2개 스탠다드 콜로 되어 있다. 그 뭐냐? 퓨전 호출 방식이다. 뭐 어려운 말이죠? 어쨌거나 이런 게 있다.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NT, API 엔트리 윈 API,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스턴스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LP 커맨드 라인은 도스 윈도우에서 0으로 끝나는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다. 예를 들어 노트패드 언더 한 칸 띄우고 데이터.점 텍스트 하면 실행되는다.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커맨드 CON은 이거를 안 하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일 윈도우를 화면에 띄우는 명령이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건 디폴트로 나온 거니까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많이 달아서요. 전형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뭐 추가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죠. 클래스가 뭔가 해서 첫 번째 배열은 동질적인 자리집합, 구조체는 스트럭, 이질적인 자리집합. 이질적이라는 게 뭐냐? 성질이 다른 거. 예를 들어 숫자와 문자 있을 때 각각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구조체. 클래스가 뭐냐? 이질적인 자리집합 플러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차이점. 윈도우 클래스의 그 선언 관련, 제가 이제 샵 디파인에 가보니까 요렇게 정의되어 있다. 엔트리 항목이죠. 각각의 요소죠. 요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주체명 어텀에도 엘리멘트로 되어 있다고 유사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포인터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다음 자료를 포인터로 연결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 아직 코드 시작은 안 했습니다. 어떤 my register 클래스에는 뭐가 있나? 윈도우 클래스 구주체명으로 선언된 WCEX 변수명 구주체명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생성하는 겁니다. 윈도우 스타일을 생성하는데, 얘점 이렇게 살펴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 스타일은 스타일인데 얘 구주체명 점 전부 구주체명 점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엔트리라고 합니다. 어텀이라고 합니다. 어텀. 클래스 필드들 사이즈 오브 윈도우 클래스 전체 사이즈가 얼마냐? 이걸 해보면 나오겠고,
스타일은 뭐냐? 그런 의미입니다. 클래스 스타일.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두세요. 기본 메시지 처리기 함수. 윈도우 프로시저. 프로시저가 메시지 처리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있고 추가 클래스 여기 뭐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창을 지정하기 위한 인스턴트 핸들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콘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플러스 1은 디폴트 배경이 흰색. 나는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하겠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는 게 청색이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투명. 디폴트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작업 환경. 뭐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윈도우 클래스 구주체 포인터다. 아무튼 현재까지를 레지스터 클래스의 엔드 포인터 구주체 포인터에 저장하겠다, 등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레지스터 클래스의 기본 디폴트로다가 등록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불 인스턴스 함수 인스턴스 핸들이 있는데 인스턴스 핸들을 저장하고 주창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커맨드 CO를 하지 않으면 그 윈도우 창이 모니터 화면에 뜨지 않는다.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래서 건드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름이나 하나 L 그 유니코드로다가 L 코드 프로그램 이름을 볼테스트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윈도우 창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당구 게임을 작성했을 때 왼쪽에 0,0에서 1920 여기서 1920 밑에가 1024 원래는 1080이더라고 보니까 1080인데 뭐 1024나 1080 정도로 이렇게 작성할 때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폴트로 나온 값에 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그 설명은 제가 써놨습니다. 망첩으로 위해서 한번 요 화면 캡처시라고 조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쇼 윈도우 이거라 하지 않으면 요거 안 쓰면 화면에 출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윈도우를 출력하겠다. 요까지는 나온 겁니다. 자, 당구 게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프로시저 메시지 함수라고 그랬죠. 디폴트로 나온 4개 함수,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INT CX. 저는 저 클라이언트 X, 여러분들은 X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여러 개 한번 해보려고 1번 이렇게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X측, Y측 사이즈를 한번 해보려고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 HDC 이건 뭐냐면 뭐 그리기 뭐 이런 거 다 할 때 HDC를 해줘야 됩니다. HDC 이걸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은 6가지 색상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API에서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색상 그리기 뭐 할 때는 무조건 이걸 선언해 줍니다. 이거는 저 그 구주체 이름이니까 임의로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5번으로 한다든지 뭐 임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달리 스코어를 넣어보려고 스코어를 냈습니다. INT 스코어 1은 0 초기가. 그 다음에 타이머를 한번 해보려고 요거는 해본 건데 사실은 타이머 함수 요거는 저 타이머 함수를 먼저 한번 띄워보고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주석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타이머를 한번 돌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타이머가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타이머가 나타나는 걸 되겠습니다. 시간 날짜 그것도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아무튼 타이머 하려면 시스템 타이머 ST 써주고 굳이 써주고
릭탱글 그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위치 그 메시지 요것도 이제 타이머를 한번 별도로 돌려보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제가 한 겁니다. 또 어쨌거나 타이머를 쓰는 방법은 윈도우즈 메시지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세트 타이머 핸들 윈도우즈 핸들 콤마 1 콤마 1000 콤마 널값 아이디 1번 뭐 100개면 100개 이거 바꿔주면 됩니다. 일주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겠다. 그리고 윈도우즈 언더바 타이머 함수 쓰고 밑에다가 get local timer and st 윈도우즈 s printf C에서는 printf고 C++에서는 cout고 윈도우즈에서는 C++ s printf 되죠. 윈도우즈는 w s printf입니다. 혼동됩니다. stime, 텍스트 또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이렇게 해주시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invalida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는 당구공이 움직이고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도 해 보았습니다. 자, 윈도우즈 사이즈 그 케이스 윈도우 사이즈 콜론을 한 다음에 X축은 로우 워드 I 파람 CY는 하이 워드 I 파람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로우 파람 하이 파람은 X축 Y축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HDC는 get DC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HDC 저장합니다.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시작 위치 창의 중간 X2는 X2 언더바 스타트는 CX1 공의 시작 위치나 공의 시작 위치를 X2가 스타트라고 그랬죠. 시작 위치가 CX/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창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X축 원래 X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CX1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로를 세로를 CY1이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죠? 혼동이 되죠? 그 2분의 1 위치 즉 여기서부터 2분의 1이니까 공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녹색일 여러가지 해보려고 제가 해보았는데 배경이 녹색일 때 볼은 빨강색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많이 시행착오를 저도 100을 간신히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녹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먼저 하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걸로 어떻게 되나 브러쉬라는 게 뭔가 여기서는 관계없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당구공이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보색으로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간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타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ROPT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색으로 나타납니다. 레스 컴프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났죠. 여러가지. 그래서 배경색이 녹색일 때는 select object HDC, create solid brush를 RGB, 레드, 그린, 블루를 적당하게 R을 200, RG, 그린을 100, 그 다음에 제로로 하면 볼이 빨강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set RP2라는 XOR 명령, 즉 바탕색 면의 보색으로 도형을 그리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을 그려서 이동할 때, 원을 그려서 이동할 때, 총알이 날아갈 때 반대색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원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왜 그러면 set RPT 명령을 했을 때 그 추적이 해제되는가? 즉 이동하는 명령이 뭐냐? 보겠습니다.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set RP2 숫자 2입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래머들이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왕초보들에게는 완전 생소한 용어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레스크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레스크 오퍼레이션 HDC, R2 언더바 XO와 하니까 보색으로 하겠다. 펜의 보색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명령이 뭐 엘립스든지 릭탱글이든지 해서 h, x좌표, y좌표, 그다음에 x2좌표, 이게 뭐냐면 이거겠죠. 도형을 그릴 때는 뭐 릭탱글이랑 똑같습니다. 좌상단, 우하단 그런 뜻입니다. 좌상단, 우하단인데 y라는 거는 이제 이동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x 값에 따라 이동하니까. 그 다음에 슬립 1000분의 40 하면 0.04초 신 다음에 다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보색으로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보색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워집니다. 아무튼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하여 반복한다. 아무튼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그려지면 앞에 있던 것이 지워진다. 왜냐하면 XOR 명령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화면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이동하든지 무엇을 이동하든지, 키보드로 게임을 한다든지 작성할 때도 set rpt 소괄을 hdc, alt 언더바 XOR 펜, 펜과 화면색을 XOR 연산한다. 바탕색의 보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각도는 RAND % 30 더하기 20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의 범위는 난수를 발생시켜서, 각도를 난수를 발생시켜서 3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이 퍼센트가 나머지죠. 나머지. 그러니까 3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에서 29까지니까 여기에 20을 더하니까 20에서 49. 얘 각도 공의 초기 방향, 뭐 중간에서 이분의 중간에서 공이 이제 출발하는데 20에서 49 대략 이렇게 날아가겠다, 이동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무이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저도 한번 해볼까요? 12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엉뚱하게 이쪽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음에는 이동해도 관계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file get asynchronous key state라는 버추얼 키 제어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버추얼 키는 가상키 L 버튼 언더바 L 버튼을 누를 때까지 하는 방법인데, 뭐 그 버튼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L 버튼 누를 때까지 무엇을 하시오? 방금 했던 엘립스로 그린 공을 20픽셀로 그린 것을 0.04초 신 다음에 다시 그려서 이동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키포인트가 이제 항공공이 움직이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면 만약에 y2 마이너스 50 0보다 작으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보면 이 명령은 클라이언트 영역, 이렇게 당구대가 이렇게 있는데, 당구대가 있다면 이 벽면에 부딪히기 직전에 여기서 이런데 XY, 이게 이제 X축이 되겠고 Y축이 되고 새로운 Y축이 되는데, 이런 데보다 마이너스 50 되게 여러분들은 그 모니터 화면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여기 이제 그 제목 같은 게 뭐 많이 아이콘도 있고 작업할 영역이 많아서 조금 밑에서 이제 플러스로 했습니다. 플러스로. 좀 요거는 숫자는 적당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비프 소리 나게 하는 거고, 콤마 로테이션, 이게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임의대로 막 특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한 각도로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화면 캡처를 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HDC, 40인데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sharp define에 무엇을 했느냐면 forward, void forward int l, l이 뭐냐면 빗변입니다. int l, 빗변. 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크면, 즉 크다는 얘기는 많이 이동한다. 예를 들어 14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길게 이동한다. 길게 이동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너무 빠르니까 적당하게 뭐 20으로 하면 더 천천히 가겠죠. 이렇게. 네, 너무 천천히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는 게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당구공이 움직일 때 이렇게 숙였을 때 이 별표 모양에 가면 점수가 스코어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뭐 이것을 그 3차원으로 하면 한국 게임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참 어렵고 3D 게임을 하려면 유니트로 해야 됩니다. 유니트. 이것은 C++은 어쨌거나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세히 할 수 있는 게 비주얼 C++ 특징입니다. 뭐 참고로 비주얼 C++는 못하는 게 없죠. C++ 윈도우즈 자체를 C 언어로 만들었으니까요. 아래 한글도 C 언어로 만든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넣습니다. 점수에 이제 표시하는 정도, 컬러, 아마 왕초보들은 저도 이제 그 MFC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명령들이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찾아서 저도 며칠 만에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멋지게 게임을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거 API는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서 API는 별로 안 다루고 이제 MFC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아무튼 API에서 백그라운드라든지 글씨 바꾸는 방법, color ref 하시면 됩니다. color MFC는 약간 다릅니다. 명령이 color ref, color refresher의 약자더라고요. refresher가 뭐냐? 청량 없는 생각나게 하는 거. color ref는 색깔 선택 예약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lor ref 구주체명으로, 구주체입니다. 구주체 이게 m 언더바 스코어 1 점수 무슨 색깔로 할래? 콤마 m 백그라운드 스코어 1 했습니다. m 스코어 1은 RGB 소가리 열고 255, 255, 250 하면 얘는 노랑입니다. 노랑색입니다. RGB. 백그라운드 스코어는 RGB 38, 96, 30은 이게 아마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인가 이게?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림 무슨 색깔인가? 예,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이게 원래는 이거 안 하면 이게 녹색 맞네요. 여러분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배경이 나타나서 주석 처리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있네요. 저 뒤에 이제 뭐가 이거를 사용했으니까 왜 사용 안 했느냐? 사용해라. 그래서 에러가 생겼는데 주석 처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같이 그 BK 컬러를 하면 백그라운드가 디폴트로다가 흰색이 나타나니까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멋있게 하려고 이거를 멋있게 배경색하고 같게 하려고 했는데 BK 스코어 점수는 38, 96, 30 하면 이 녹색이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글꼴 폰트는 H 폰트 해주시고 구주체명으로 스코어 1 언더바 폰트 이렇게 해주시면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체명으로. 스코어 폰트는 크리에이트 폰트, 이 폰트 명령 옵션이 있죠. 길게 쭉 있는 디폴트로 써주고 우리는 불필요하게 뭐 그대로 두시고 앞에가 크기고 맨 뒤에가 그 글씨 윈도우즈 시스템 글꼴이니까 적당히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했으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해줍니다. HDC, 어디에 스코어 1 언더바 폰트에 선택하겠다 객체를 해주고 글씨 쓰는 곳마다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운트 하는 건데
어느 영역에 들어갔을 때 카운트를 할 건가. char s1, 버퍼. 이 버퍼를 꼭 해줘야 되더라고요. 임시기억 장치로 100바이트를 해주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x1이, 저기 이제 당구공이 날아갈 때 860보다 크고, 그리고 x2가 1060보다 작은 영역, 즉 이 영역은 이 별표 모양이 있는데, 별표 모양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그리기 쉽지 않습니다. 요 정도 영역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y2도 마찬가지로 y2는 400보다 크고, 여기가 1080이죠. 보통 일반 모니터 화면이 위에가 제로고 y축은 여기서 400이니까 이 정도, 400 이 정도에서 y2는 600, 이 정도. 즉, 이 정도에서 x2, y2에 이동하는 당구공이 이동할 때 이동하면 메시지도 물론 그 클라이언트 바깥에 당구대에 맞았을 때도 소리가 나지만은 이 속에 들어갈 때 메시지 비프로도 하면서 스코어를 플러스 해줘라. 일씩 증가해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시 확대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명령이죠. 별거 아닌데 사실은. 여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당구공을 지금 빨간 것만 있는데 흰색, 노란색, 텐볼 할 때, 포켓볼 할 때 여러 개 놓고도 맞았으면 옆으로 튀겨나가는 코드도 하시면 완전한 당구, 빌리아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그거는 MFC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당구, 빌리아드 게임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사실은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린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도. 세트 PK 컬러는 이렇게 PK 해주시면 되겠고, 세트 텍스트 컬러는 무슨 해줘. S1은 윈도우즈 S프린트 F, 버퍼, 스코어 땡땡, %T, 십진법 나타내라. 어디에? 텍스트 아웃 HDC, X좌표 450. 앞에 게 이제 X좌표죠. 450 픽셀, Y좌표 35. 버퍼에 들어있는, 임시기억에 함께 들어있는 걸 S1이라는 걸 여기 프린트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화면으로 하면 이 정도 위치에, 이것을 카운트를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썼으면 원래 딜리트 오브젝트 해줍니다. 이게 메모리에도 상주되지만은, 다른 곳에서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글씨로 나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딜리트 오브젝트.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나오는 값이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페인트에 글씨 쓰는 방법, 이거는 많이 했는데 복습한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케이스 윈도우즈 메시지 언더 페인트 땡콜론 중괄호 열고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 글씨라든지 색깔 넣는 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타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인트 스트럭트 PS HDC는 비긴 페인트 그대로 써주시고, H펜 하려면 H펜, H브러쉬 색깔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짙은 녹색으로 할 때는, 배경색도 금방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크리에이트 솔리드 브러쉬를 해주면 짙은 녹색으로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 색깔은 어디서 찾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솔루션 탐색해 보면, 리소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리소스 추가할 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비트맵,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그림 그리는 게 있죠? 그림 그리는 도구로 들어가면, 도구 상자에 이미지가 뜹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딨더라? 아무거나 이렇게 이미지 그 메뉴가 뜨면 여기 이제 이미지에 보시면 색 조정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로는 절대 암기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누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값을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숫자 RGB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윈도우즈 그림판 별도로 띄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짙은 녹색으로 한 것입니다. 똑같이 해야지만이 레스크 오퍼레이션에서 즉 set rp2에서 당구공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색으로 그래서 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펜 두께 뭐 이런 거 적당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는 거, 당구대 사각형 릭탱글, 라운드 릭탱글, 펜 솔리드, 중앙 점도 한번 세트 픽셀로 해서 중앙에 점도 찍어봤습니다. 1024에 중앙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연습으로. 보이지 않지만 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씨 쓰는 명령은 위에서 했는데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글씨 쓰는 방법은 위에서도 했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H 폰트 써주고, 폰트 1. 뭐, 위에 거랑 다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뭐, CHAR도 해도 되고, TCHAR로 해도 됩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유니코드 형식, 뭐 그런 뜻인데, STR1 대괄호 열고, 언더바트 유니코드 형식, 적당히 이렇게 써주고, 세트 텍스트 컬러, 색깔, 그 다음에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 str len 꼭 써줘야 됩니다. 길이만큼.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제작 커미어 명고 한 거고, 이런 것들은 보시고 적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마른 목골도 있는데, 마른 목골도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른 목골은 그냥 내려볼 테니까 하실 분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목골, 이거 주석을 해제하면 마른 목골이 됩니다. 한번 해제해볼까요? 이거는 뭐 MFC에서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른 목골로다가 그리는 방법 연습으로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마른 목골로 하실 분들은 요거를 주석을 해제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포인트는 별 모양이 되겠죠. MFC에서 그대를 가져오셔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시행착오로 쳤는데, MFC에서도 제가 별 모양을 하였는데 여기 좀 다르더라고요. 자, 별 모양만 이걸 화면 캡처하시면 평생 사용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INT에다가 X포인트 2분의 CX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하면 중앙에 별 모양을 그릴 텐데, CX가 이제 X좌표죠, X. CX1이. CY1이 Y좌표니까, 얘 2분의 1, 즉, 여기 정중앙에 별표를 그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포인터가. 그 다음에, INT 사이즈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평생 사용하십니다, 평생. 별표가 많이 사용되죠? 사이즈는 cx1/15, cy/15. 화면 비율에 따라서 20, 30 뭐 여러 개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90.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구주체 포인트. 포인트 포지션에서 10을 써줍니다. 초기값 0을 해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별표 6개의 선인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게 이겁니다. 어쨌거나. for int i는 0, angle 90도 각도, 세미콜론 i 6개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하고, angle은 angle 플러스 36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식이니까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공식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x가 어디에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x가 선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포인터 구조체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x, y는 포인터 구조체 속에 x좌표, y좌표란 뜻입니다. 자, 요거를 화면 캡처 해주시고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15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스타 모양 그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편리하니까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180분의 라디안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예,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더 멋있게 하려면 뭐 2분의 1로 하면 더 크겠죠. 이렇게. 네, 이와같이. 예, 너무 크니까 제가 했던 15 정도, 화면 사이즈 15 정도.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요 안에 들어갈 때 이 영역, 즉 빌리아드 게임에서 스타는 스타 영역 플러스 1씩 증가하는데 X축에서 800에서 1060 픽셀, Y축에서 400, 600 픽셀 들어가면 이와 같이 스코어가 증가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헤더 파일을 하나 더 만듭니다. 생성합니다. 생성하는 방법, 프로젝트, 새 항목 추가해서 헤더 파일 찍고 파일명 써줘서 이 ANI 헤더를 적당히 해주십니다. 이렇게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뭐 조만간에 이것도 소스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쭉 내려보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정지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까지는 뭐 사실 몇 줄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설명하려고 주석을 많이 넣어서 그렇습니다. 네, 정지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당구는 게임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코드를 한번 API 중에서 MFC만 많이 해서 API 중에서 안 다뤄본 부분, 제가 이걸 하면서 20년 전에 책을 사본 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왕초보를 위해서 시작해본 것입니다. 원래 그 게임은 3차원 게임은 요즘에 유니트로 해야 되겠죠. 유니트 같은 코드로. 그렇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C++로 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한 게임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당구공 게임을 작성하면서 빌리아드 게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코드, 그림 그리는 거, 움직이는 거, 특히 set rp2 명령으로 애니메이션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왼쪽에는 커미아 명구 노란색으로 나타나요. 스코어가 별표 근처에 가면 이게 원래 당구의 원리인데, 3쿠션은 자세히 보면 세 군데 벽면을 맞추고, 예를 들어 가운데가 다른 당구공이라고 할 때, 흰 당구공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맞추면 점수가 1점씩 증가하는 것이 3쿠션입니다. 세 군데 벽면을 맞추고 가운데에 다른 당국을 맞추는 것이 3쿠션 게임인데, 그 유사한 게임이 되겠죠. 네, 어쨌거나 흥미로운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코드를 작성하셔서 완벽한 당구 게임, 빌리아드 게임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